시험은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거고요. 단어 시험 보는 방법은 어휘편이 있습니다. 중간에 수어편 뒤에 보면 어휘편이 있습니다. 수어편 뒤에 보면 어휘편이 있는데 거기 있는 단어들을 볼 거고 이번 주 단어는요 면제죠. 이번 주 면제죠. 그치? 사람이 어떻게 저번 책의 단어를 외워오냐고. 면제예요. 그걸 외워서 맨 뒤에 있는 형식, 맨 뒷페이지, 맨 뒷페이지. 표지 뒤는 아니고요. 네, 맨 뒷페이지. 아니요. 거기 표지 뒷페이지에서 한 장 만들어. 한 장 만들어. 그렇게 단어 시험이 나옵니다. 다음 호에 이번 호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외워오시면 되고요. 중간에 소설 이따가 mp3 파일 올려드릴게요. mp3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중간에 소설도 뭐 듣든 읽든.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듣는 것보다 차라리 읽고 많이 들어. 그래서 듣든 읽든 중간에 소설 적어도 논술형은 시간 나면 연습하시고 논술형은 시간 나면 연습하시고 적어도 단답형 정도는 배우시길 바라고 과제편 열심히 해오시고 네. 참고로 시험 일정이 다른 과는 20일에 시작이에요. 20일 그러니까 영어, 수학, 과학 등 5월 20일부터 시작인데 왜냐면 전공가 6월 22일부터 봅니다. 시험을 목금 월화수를 보자고. 끔찍해. 목금 월화수 진짜 끔찍해. 이틀 동안 이틀 하나면 날리는 거잖아. 목금 월화수. 자 그럼 토요일에는 수요일 걸 봐야 되고 화요일 걸 봐야 되고 일요일에 월요일 거 본다 치더라도 그지?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0일에 시작됐는데 어차피 국어과는 20일 해봤자 작품을 나갈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한 작품도 안 나갈 것 같아. 학교에서 뭘 나가야 교재를 만들지.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선생님한테 가서 국어쌤한테 가서 기말고사 몸이 어떻게 돼요? 하면 야 나 중간도 아직 덜 성장됐어 하면서 찡찡댈걸? 그래서 27일자네 국어는. 그러니까 20일자 다른 때는 내신 교재 하는 거 상관없이 20일자에도 만점 영웅이 나간다는 거. 그래서 20일에 시험 대비니까 나는 단어를 외우지 않겠어 라는 대참사가 벌어진다는 거 미리 공지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6월 30일까지인가요? 시험 일자가 그런 거 같던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보고 있지? 너넨 7월 5일까지야. 화이팅. 나도 화이팅. 새로운 거 화이팅. 7월 5일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오실 때 나는 안 놀면 되고 얘네랑 화이팅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고1 만점을 항목 시험 끝나자마자 인 지문치고 꽤나 어렵습니다. 첫 게 뭐예요? 경제예요. 몇 연속 경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제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라서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경제를 가져오세요. 항의는 저기 현태 선생님이라고 항의할 때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의한다고 하면 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익명으로 닉네임 뭐 더 올림 이래가지고 항의 메일 폭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긴장하면 안 됩니다. 자 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경제에서 경제는 어쨌든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돈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경제가 있다고 칩시다. 조금 시간을 먹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일반적인 경제는 뭐랑 뭐가 있었어요? 일단 이자율이란 게 있었죠. 이자율이란 게 있었어요. 이자율이 무엇이냐? 우리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무려 원금 보장하고 돈을 불려주죠. 1% 몇백원 몇십원이라 그렇지 무려 원금이 보장이 된다니까. 지금 이제 뭐 코인 갤러리 이런 유머들 보면은 뭐? 원금이 보장이 된다고? 그런 건 세상에 없어 하면서 막 지들 이제 폭락했다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금을 넣어놓으면은 은행이 그걸로 다른 애들 빌려준 다음에 뭘 받죠? 대출 이자를 받아요. 대출 이자를 받아요. 야, 너네 내 덕에 돈 빌려서 했으니까 100만 원 빌려갔으면 10% 이자면 110만 원으로 돌려뱉어 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만 원이 나와요. 그죠? 100만 원 빌려줬던 거 100만 원 고간 채웠고 10만 원은 보너스니까, 그지? 얘네한테도 자, 은행이 돈이 땅에서 솟아나나요? 아니지. 누가 넣은 거예요? 얘네가 넣은 돈이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맡겨주신 덕분에 저희가 10만 원이나 벌었네요. 조금 떼드릴게요. 진짜 조금 떼줍니다. 한 2만 원 정도. 그럼 은행은 8만 원치 이득이 난 거죠. 그죠? 은행은 8만 원치 이득이 난 거죠. 이게 예금 이자랑 대출 이자인데, 그러면 이자율은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을 다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예금 이자율은 너무 미미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한 100만 원 넣어놓으면 적금으로 넣어놔도 1000만 원 넣어놓으면 15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한 2년인가 쭉 묵히면 한 15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야, 내 1000만 원으로 뭘 한동안때 빌려줘서 15% 받아도 이미 끝난 거야. 1.5% 받아야 105만 원, 15만 원이지? 그지? 모르겠다. 그런가? 네. 어차피 난 문과니까. 자, 그래서 대출 이자가 훨씬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라 생각하고 이자율을 보시죠. 이자율을 올릴 때랑 내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 핫하죠. 미국이 계속 뭐 금리 얘기해요. 금리 이자율 이자가 두 법칙이기에 리자가 이자가 됐기 때문에 리자율이라 하면 111 빨리 눌러야 돼요. 리자율이다 하면은 바로 전화해서 국정원에 전화하셔야 되고요. 근데 금리의 리자는 두음 법칙에서 두음이 아니고 두 번째 음이니까 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이자율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하입니다. 자, 대출 이자율이 높아. 자, 정말 사채 같지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자가 갑자기 10%에서 50%가 됐다. 와, 100만 원을 빌렸는데 심지어 월이자라고 칩시다. 다음 달에 150으로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씨, 내가 지금 100만 원 빌리면 다음 달에 150이라고. 야, 지금 돈 안 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 안 빌려야겠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경제적 심리가 떨어져요. 돈을 써야겠다는 심리가 떨어지는 거야. 내가 차를 사고 싶어서 1000만 원을 대출해야겠다. 야, 근데 지금 1000만 원 대출해서 만약에 중고차를 사, 그럼 1500을 다음 달에 뱉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경제 심리, 소비 심리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내려가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열됐을 때 쓰는 거예요. 경기가 과열됐을 때. 야, 너도 나도 연끌해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하자. 안 되겠는 거야. 야, 너무 가격이 오르거든. 왜냐면 집 나도 살래. 집은 한 채인데 나도 살래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야, 갚을 돈 없이 연끌하는 놈 집에 가 이러면서 이자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나 그거 맞을래 하는 거죠.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는 건 언제겠어요? 경기가 위축됐을 때죠. 경기 침체일 때예요. 다들 주머니에서 돈을 안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받아 뭘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전 국민이 갑자기 야, 너무 살기도 어렵고 안 되겠다 하면서 아무도 차랑 집을 안 사. 현대자동차, 도산이니 큰일 나겠죠. 그지? 그러면 돈 갖고 와서 너네 지금이 차 살 기회인 것 같아. 이자 1%. 지금이 차 살 기회인 것 같아. 그러면 야, 지금 안 사면 손해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대출을 땡겨서 뭔가를 사고 한단 말이겠죠. 그러면 경제 소비 심리가 올라가죠. 지금이 살 때인가 보다. 지금이 대출받아 뭐 할 때인가 보다. 그래서 경기가 올라간다는 게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상적인 얘기 아닌 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나요? 네. 심지어 지구도 나온 적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자, 이거 이제 하도 경제에서 가르쳐서 고딩도 알아. 너희도 아는 거잖아. 고등학생도 알아. 금리를 내리면 돈 쓰기 유도한다는 거. 금리를 올리면 돈 그만 쓰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안다면, 의도를 안다면 뭐 하면 돼? 반대로 가면 돼. 반대로 가면 돼. 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곧 있으면 살 때인가 보다 하면서 금리 올라간다는 그 정보가 만약에 유출이 돼? 미리 사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필요한 놈은 사니까 돈 더 올리는 거야. 그렇게 팔아도 되고, 알면 의도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금리를 싸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나라가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라는 표시가 되잖아요. 심지어 금융당국에서도 경기 침체라고 인정을 하는 꼴이네. 더 돈만 모아요. 언젠가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 안 사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경기 침체라고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가 안 좋아요. 금리를 내릴게요. 그래서 진짜 찔끔찔끔 갖고 놀아요. 보면 막 큰일이 난 척해 뉴스에서. 큰일이 난듯 막. 와, 미국에서 금리를 또 인상했대. 와, 진짜 큰일 났다. 0.25 인상. 그럼 그 다음 생각이 들어요. 뭐지? 큰일이 난 것 같은 0.25? 약간 뭐 새우깡에 새우 함량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25 새우버거에 새우가 그 정도 들었을라나? 근데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소비 심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박살이 나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박살이 나요. 왜 있던 것도 팔아요. 일단 돈으로 냅둬야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침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면 더 일이 생기는 거죠. 미국이 경기가 침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증시들이 요도 외칩니다. 최대 최강대국이 경기가 안 좋다. 우리나라 코스피 와라라락 됩니다. 그래서 0.25도 많이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처럼 보험 얘기입니다. 보험 얘기. 보험은 뭐죠? 보험은 뭐죠? 언젠가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보험금을 노린 사기, 보험금을 노린 사건들을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에서 자꾸 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게 바뀌냐면요. 보험금 특히나 또 막 블랙박스 이런 거에서 야 보험료 개 상대방 보험료로 개꿀 하면서 뭐 합의 뭐 3천에 받다 야 누워서 3천 아니라고요. 보험은 그래서 이익을 보는 수단이라 자꾸 생각해요. 왜? 야 죽은 걸로 위장하고 한 3억 타먹고 그래서 야씨 자꾸 생각하는 게 0에서 플러스 3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잔고가 0에서 플러스 3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보험금은 손해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에요. 손해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게 보험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따 할 거예요. 손해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에요. 병에 걸렸어. 막 암보험 이런 거 있잖아. 암에 걸렸어. 거의 초당 돈이 나가겠죠. 암에 걸리고서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건 초당으로 돈이 나갈 거예요. 근데 내가 보험을 들어놓는 건 뭡니까? 내가 나중에 볼 손해가 목돈이 될 테니까. 목돈이 될 테니까 그 확률에 돈을 넣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이 있잖아. 대신에 당연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확률도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살면 전혀 문제가 안 돼. 하지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인간 삶 좀 이상하겠죠? 야, 내가 지금 어차피 살아도 50년 뒤에 암에 걸린다고? 야, 그러면 일단 지금 막 살까?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야, 내가 절대 암 안 걸리고 천수를 누리다 가는구만 하면서 막 위험한 거 다 하고 야, 나 창문 닦아도 되겠는데 하면서 여기서 막 창문 닦고 있고 어차피 안 죽어. 야, 내 미래 정해져 있어.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에 거는 거예요. 이 확률에.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한 3천만 원이 들 것 같아. 3천만 원이 들 것 같아. 치료를 받으면 3천만 원 그거를 빼나갈 수도. 내가 지금 잔고할 수도 있고 얼마 빌려줘? 3천 빌려줘. 그러면 3천만 원? 아니 3천 원. 3천만 원도 빼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재력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보험이라면 이 재력이 보험 되겠습니까? 카드 빌리면 되지. 3천 카드 빌리면 되지. 그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 정도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걸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로 나눠내는 거예요. 월로 나눠내서 내가 만약 병에 걸린다면 이때 보험료 플러스 해서 주세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걸렸는데 보험은 어쨌든 드는 애들이 있거든. 이런 애들은 만약에 만기 환급형도 얼마 떼고 주고요. 요즘 만기 환급형 거의 없고 만기 환급형 더 비싸요 보험료가. 보통 소멸합니다. 100세까지 잘 사셨네요. 그 확률 이 편안함으로 갈까? 이 편안함에 돈을 내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병에 걸려도 치료비 걱정은 보험료 내고 있으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소멸도 많이 합니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짜증날 것 같죠? 건강하게 100세 살고 보험료 소멸되는 게 낫습니다. 덜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은 요 사람들 돈이 남겠죠.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뭐 보험료 내도 건강한 게 낫지 하면서 이제 바이바이 세상하고 가신 분들이 남겠죠. 얹어주는 거예요. 걸려서 보험금 타먹는 사람보다 보험금 안 타먹는 사람이 더 많겠죠. 아니면 우리나라 집 옆에 5분 거리에 안병동 다 있어야지. 그럼 끔찍하잖아요. 안 걸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는 것까지 얹어가지고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손해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면 경제활동도 못하고 또 치료비가 들고 이런 손해를 배우기 위해 월에 보험료를 넣는 거지. 야 나 나중에 사망보험으로 한 3억 땡기자. 여보 당신 죽은 걸로 하고 어디서 새로 시작하자. 미국에서 시작 먼저 가 있어 이러면서 사무실에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찌들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익이 아니고 손해를 배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런 거는 항상 전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보험 사기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 자 봅시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뭐죠? 암보험 같은 경우에 자 나는 신인류라서 암세포 넣어도 알아서 사멸하더라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언제든 아플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같은 위험을 보유한다는 거예요.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 예를 들어 뭐 삼성생명 이런데 생명보험을 넣는 사람들은 다 그 돈을 삼성생명에 그 돈을 채워주고 있는 거지. 누군가 걸리면 얘 먼저 주라고. 그지? 일종의 계모임이에요. 일종의 계모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계모임 어떤 것은 A, B, C, D, E, F, G가 있어요. 7명은 너무 계산하기 싫다. A, B, C, D가 있어요. 얘가 계모임마다 20만원 계비로 20만원, 20만원, 20만원 내고 또 다음 달에 20, 20, 20 이렇게 뚜뚜뚜뚜뚜 낸 다음에 이런 개가 있어. 만약 E가 자식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걔에서 여기 몇 대 모인 돈에 얼마 한 300만 원 정도를 넣어주고 또 그 다음에 A 자식이 결혼을 한다. 또한 여기서 300 정도 넣어주고 이런 개들이 있어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위험 공동체 그죠?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에 있다. 보험에 뭐가 나오죠?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여기서부터 밑줄 경제적 손실에 대비 사고 나서 들어누워서 한탕 가져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고 나서 들어누워서 지금 내가 2초 더 넣으면 300, 600, 700 이렇게 안 밀어요. 그죠? 손실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 내목 뭐죠? 조건이죠.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고 발생이란 조건이 있어야 사고든 질병이든 발생이 있어야 뭐가 나간다? 보험금이 나간다. 그래서 사고 발생 보험금 지급의 조건. 자 봅시다. 우연적 조건이죠. 필연적인가요? 야, 누가 그래? 병원 와서 니 그렇게 살다가 언제가 걸릴 줄 알았지. 너무 필연적이었어. 이런 말 안 하죠. 우연적인 거예요. 어쩌다 보니 걸린 거, 어쩌다 보니 사고 난 거, 그치?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 밑줄. 조건의 실현 여부. 그리고 보험금 지급의
조건의 실현 여부를 밑줄 쳤죠. 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조건부 상품이다. 그러면 일종의 알고리즘이 생겨요. 조건 충족이라는 거. 조건에 충족했는지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yes로 가면 no로 가면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치? yes로 가면 보험금 지급이 되죠. 그치? 보험금 지급이 되죠. 그리고 no로 가면 보험금 지급의 결과 그냥 결과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만기환급형 뭐 그것도 있고요. 금융 파생 상품도 있어요. 보험금을 어디다가 보험금 명목으로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르는 수익을 받는 너무 많으니까 다른 결과 그냥 2라고 할게요. 결과 두 번째 결과라고 할게요. 이런 알고리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지? 조건에 충족했는가? yes 보험금 받는다. no 하면은 뭐 약속된 투자 이런 걸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소멸한다든가 다른 결과들이 있다. 이렇게 볼게요.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 밑줄.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관찰을 많이 하면 실제 확률에 근접한다. 이거 뭐죠? 이거 통계학이에요.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표준편차 이거 아닙니까? 표준편차 통계에서 그지? 확률과 통계에서 이거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그지? 아직 안 배웠나요? 통계 표준편차 5,000원이 도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많아지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했어? 빠르구나. 나 이거 2학년 말했는데. 혹시 본인이 진짜 소문대로 수학왕이라서? 자, 어찌됐든 이건 뭐 뭔가가 아는 척 한번 해보고요. 자, 계속 갑니다. 원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얘도 말하고 있죠. 보험은 한탕 지는 게 아니라고요.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보험 가입의 목적은 밑줄 치고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밑줄 치세요. 물론 보험 가입의 목적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밑줄. 그쵸. 돈 버는 게 아니라고요. 나간 돈을 최소화하는 것. 그지?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 위험에 상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그렇죠?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료를 운전자 보험에서 뭐 사고 이런 거 났을 때 보장을 해주잖아요. 운전자 보험도. 그럼 내가 차도 없는 내가 더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택시 기사님들이 더 확률이 높을까? 차 사고 나는 확률 비교도 안 되죠. 나는 지금 차가 없으니까 타 있는 거 아니면 0이에요. 그지? 내가 운전해서 차 사고 할 확률 없어요. 차가 없거든. 근데 택시기사님들은 밥벌이가 차예요. 그분들 도로 위에 한 8시간, 9시간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택시기사님들이 훨씬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거죠. 나 같은 놈은 지금 운전자 보험 들어가면 거의 자선단체예요. 내가. 아이고 우리 대기업 하나생명, 삼성생명 힘드시죠? 제가 월에 3만 원씩 갖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운전하세요? 아니요, 저는 보험금에 타먹을 일이 없어요 하면서 내는 거야. 근데 택시 기사님들은 나랑 같은 보험에 가입하면 어떨까? 내가 보험료를 계속 내는데 고가는 계속 비어. 택시 기사님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저 오늘 접촉사고 났는데요. 저 3일 전에 난 사람이 오늘도 났어요. 나는 계속 아이고 아직도 힘드세요? 왜지? 아직도 힘드시다고요? 저는 분명 돈을 계속 넣고 있는데요. 타가진 않았는데 타가 된다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보면 1일짜리 뭐 렌트 이런 것도 물어봐. 화물 기사나 택시 기사나 대리업을 하고 있냐, 대리운전을 하고 있냐. 그거 하고 있으면 일반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이용하고 거짓말 치잖아요.
그럼 뒤에 또 나와요. 그 거짓말 친 거에 대한 얘기 여기 지문에 나와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 기사용 보험이 있어요. 사고 날 때마다 보험료가 N배로 뛴다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보험료를 1년 단위로 내거든. 자동차 보험료를. 운전자가 아니고 아마 자동차 보험일 텐데 그건 어찌됐든 800만 원인가 1000인가 돼. 아니 1년에 1000만 원 내고 도대체 사고를 얼마나 내실 거예요? 그분들은 액수가 달라요. 왜냐? 더 낸 놈은 더 받아야 돼. 왜? 또 낼 놈이거든. 경찰에서 왜 검사를 먼저 조사하냐? 한 번 한 놈이 할 확률이 더 높아서요.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뭐 억울하게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와서 박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자꾸 되면 인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지 좀 봐야 돼. 중차선 걸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나쁜 놈이지 그것도. 그치? 그래서 걔는 몸에 올려야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료 공정한 보험에서 공정한 보험에 대한 것입시다. 공정한 보험. 어떤 것이 페어한 보험인가? 페어한 보험인가? 자,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비추.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자, 기대값이 일치하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한 이것도 밑줄.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 그렇죠? 왜? 낸 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내 가지고 사고 먼저 난 놈 주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계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아니 우리 어떤 모임을 결성했던 칩시다. 보험금을 같이 내는 모임을 결성했는데 그 모임에서 총 얘기해보니까 야 너 지금까지 보험료 얼마 냈어 하다 보니까 총 합쳐서 지금 1억을 낸 거예요. 1억을 냈다. 오, 우리 1억 냈구나. 그리고 나중에 쭉 해서 보험 해약할 때 되니까 야 보험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우리 보험금 주려고 얼마 갖고 있었어? 5천이요. 5천 뭐 한 거예요? 얌한 거지. 그지? 그러면 공정한가요? 아니 갖다 때리고 싶겠죠. 야 5천은 네가 먹고 우리 사고 나서 5천밖에 안 줄 거였다고 하면서 뚜시뚜시 하겠죠. 그래서 같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는데 보험료율은 동그라미 한번 보십시오. 보험료의 율이라는데 오 식이 나와요. 그죠? 식이 나와요. 뭐 보험금분의 보험료죠. 보험금분의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자, 이게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사고가 발생할 확률보다 그럼 뭐야? 사고가 발생하는 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는다는 소리죠. 사고 발생한다는 건 그 구성원이 보험금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보험을 들었다는 전제 하잖아요. 그치? 보험을 안 들었는데 사고 발생했는데 보험 누가 하는 거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높다. 그러면 뭐가 더 큰 거예요? 어이?
뭐가 더 큰 거예요? 분자가 더 커야지. 그지? 분자가 더 커야지 1이 넘잖아요. 그지? 보험료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많은 거죠. 분자가 더 큰 거예요. 그쵸? 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 총액이 더 적죠. 왜?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낮아. 그러면 뭐가 큰 거예요? 뭐가 커진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작다. 그죠? 자,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게 뭐다? 공정한 보험이다. 그럼 이 공정이 뭐겠어요? 구성원 간의 공정이 아니라는 거야. 왜 구성원 간의 공정이 아닐까요? 보험금은 보험사가 주는 거잖아요. 보험금은 보험사 돈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얘는 구성원과 보험사 간의 공정이겠지. 누구도 손해보지도 누가 하나만 이득 보지도 않는 거.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낸 만큼 받을 거.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거. 누가 떼먹지도 않고 누가 이득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험료는 3천만 원 냈는데 보험금 8억 원 오니까 1억이야. 개꿀이죠. 그치? 그렇지는 않다는 거.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죠. 그쵸? 생각해보세요. 보험사가 줄 수 있는 보험금은 걔네도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낸 거에서겠죠. 낸 보험료겠죠. 여기서 사람들이 내서 쌓아놨던 보험료들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 보험금을 생각할 때 요만큼 줄 때 뭐를 플러스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회사 운영이고 광고 때려야지. 이런 것들이 다요. 그래서 월에 나눠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왜? 그래야지 최소 1대1이 돼요. 보험금 부분만 밖에서 받으면 보험사는 따로 수익 내는 일을 또 해야 돼. 그래야지 메꿀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건 보험사업 왜 합니까? 그건 사업이 아닌데요. 그치? 그건 이제 자선사업이라 하죠. 내가 손해보고 남들을 위하는 거. 그게 자선사업인데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자, 내가 사실은 대리운전이 뜬다. 대리운전이 뜬다. 근데 운전자 보험에서 그거 아니요 하면 그냥 가입이 돼요. 증빙 서류 요구 안 합니다. 자, 대리운전을 안 한다는 증빙은 어떻게 할 건데? 대리운전을 한다는 증빙은 뭐 그 대리기사로 등록된 어디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런 데서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대리운전을 안 뛰잖아. 그럼 내가 대리운전 안 뛰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나를 뭐 한 3일 쫓아가 보라 그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증명이 필요 없어요. 대신에 뭐에서 문제냐면 만약에 내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니라고 하고 대신 아니라고 하면 보험료가 싸요. 아니라고 하면 얘라고 한 사람들보다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싸요. 운전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보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좋아. 근데 내고 살 수 있어. 별거 아니야. 근데 대리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사는 줘야 될까요? 보험료를 내긴 했으니까. 그게 아닌데 줄 수도 있어요. 보험사가 낙해라. 추면 위법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줘도 위법이 아니라는 거. 왜? 네가 대리기사가 안 밝혔는데 너 왜 대리하고 있냐? 대리 아니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나 대리 안 할게. 대신에 나 같이 보험 줘. 이거잖아요. 나 대리 아니야. 근데 대리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안 주겠죠, 그렇지? 근데 준다고 해서 위법해버리면 그것도 너무 회사 측 편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안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자, 계속 볼게요. 자, 그쵸.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을 더 높인 사람들이 통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이게 너네가 이제 만약에 20살이 돼서 이제 뭐 어디 그냥 대학생 때 운전을 하고 있어. 왜 나도
그때까지 운전을 업으로 삼지 않고 계속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너네랑 나는 같이 못 보겠지.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치? 졸리시나요? 많이? 졸리세요? 난 눈이 떨리네. 눈 떨려. 마그네슘 먹는데. 피곤한 거야. 자, 잘 생각해보세요. 너네랑 나는 같은 걸로 몰리겠지.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사고 날 확률이 극히 적어요. 어쩌다가 접촉사고 정도 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뭐 받으면 돼요? 보험금 받으면 돼. 근데 택시 기사님들이 무더기로 야 택시 기사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보험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보험에. 그럼 우리는 아까처럼 뭐가 되냐? 이상하다. 보험료는 계속 내는데 왜 얘네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뉴스가 자꾸 뜨지? 왜? 택시 기사님들이 야금 먹고 있거든. 사실 이거 택시 아닌 이러면서 막 먹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그지? 공평한가요? 불공평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내야죠. 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으니까. 그지? 저 도로 위에 9시간, 10시간 있는 분이랑 도로 위에는 내가 운전은 아예 안 하는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안 되지. 같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볼게요.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증가한다. 아니 보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한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액수를 정해놓죠. 액수를 정해놓죠. 만약에 달에 10,000원을 내는 게 우리 그거였어. 우리의 보험이었어. 그래서 달에 10,000원씩 열심히 내고 있어. 그러면 할인까지 있다 쳤을 때 5만 원이죠. 5만 원씩 달에 5만 원씩 5만 원씩 내고 있어. 근데 택시 기사님들이 같이 10,000원씩 내. 근데 그 사람들이 달에 한 20만 원씩 꼬박꼬박 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험사만 죽어나는 거죠. 10만 원 냈다. 나중에 나 사고 나면 보장해 주겠지. 근데 얘는 어디서 저 대출 좀 해주세요. 보험사인데 보험금이 자꾸 나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야, 나 20만 원씩이라 못 버티겠어. 너네 다 5만 원씩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갑자기 있다가 택시 기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더 내라는 바람, 돈을 야금 하고 있는 바람에 물론 실제로 택시 기사님들은 알아서 택시 보험 내십니다. 왜냐면 번호판이 달라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시예요, 예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자, 그래가지고 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죠. 왜? 아니 난 가만히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보험금이 세서 보험료가 갑자기 4배가 되냐고. 5배가 되는 거죠, 그지? 왜 5배가 되냐고.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지? 올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래요. 그죠? 운전도 안 하는데 운전자 보험에 월에 5만 원씩 내서 안 하고 말이지.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동그라미. 자,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자, 만약에 분필을 마시면 분필 가루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있다고 칩시다. 다행히 뭐 폐에 쌓이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식약처가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병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그러면 먼 집단이 빠지겠어요? 강사 교사 집단이 빠지겠죠. 분필을 들고 사니까. 그지? 근데 나는 내가 분필에 분필병이랍시다. 분필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저기 있는 삼성생명, 하나생명이 알까? 모르지. 그지? 내가 강사라서 분필을 씁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지? 그렇다고 나 같은 강사,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보험을 다 조사하기 위해서 세종시만 돌아도 며칠 걸리겠다. 돌아서 심지어 저희 화이트보드 쓰는데요 하고 딱 문장 보고 있으면 어떡하는데? 하다 가야겠지. 조사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대칭성이라는 거예요. 왜? 위험한 정도는 본인이 알지 보험사는 알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로 있다는 거지. 위험의 정도를 아는 정도가 본인은 이만큼 아는데 보험사는 모른다. 이렇게. 그게 비대칭적인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
보험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렇지. 내가 위험한지 보험사가 더 잘 알지 않죠? 내가 잘 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내가 숨기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확인할 때 그 상자예요. 팔고하는 그런 법에 상법에 뭐가 있냐면 고지의무가 있어요. 고지서라고 알죠? 그 고지의무라고 있습니다. 고지의무가 뭐냐면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로 이러한 수단 뭐죠? 보험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하는 수단이죠. 그지? 법적으로 구현될 때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은 뭐냐면 계약을 청하는 거예요. 야 가자. 그죠? 보험사 있는데 우리가 보험 되겠다고 전화하잖아요. 보통은 보험사에서 보험 드시겠어요? 하고 해가지만 결국은 회사 상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합시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청약이고요. 보험사의 승낙이에요. 오케이? 먼저 청약하고 나중에 승낙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지? 보험계약 합시다. 내가 너한테 돈을 낼게. 오케이. 그러면 너가 나한테 돈을 내는 것처럼 내가 모아놨다가 너 사고 나고 날 때 얼마를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밑줄.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거예요. 고지의무예요. 자, 병들은 보통 한 번 걸리면 재발을 잘하죠. 병들은 보통 한 번 걸리면 재발을 잘해요. 큰 병들 특히 한 번 걸리면 재발 잘하는데 그래서 광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암에 걸렸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왜?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는 암에 걸렸다면 가입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재발 위험이 높으니까. 애초에 얘는 타먹을 게 분명해. 그럼 얘 안 받고 다른 애 받는 게 낫지. 얘는 분명히 나에게서 1억을 가져갈 게 분명하다면. 그죠? 그러면 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알리게 해야 돼요. 물어는 봐요. 뭐 혹시나 옛날에 암, 백혈병, 뭐 이런 난치병에 걸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죠? 왜? 만약에 내가 버스 운전을 해. 저기 경차랑 같이 보험료를 내면 됩니까? 안 되지. 버스가 훨씬 비싼데. 그런 것도 있고요. 승낙을 결정하거나 자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몸 잘 다치는 일을 해. 예를 들어 뭐 저기 그냥 어디에 가가지고 뭐 말벌 제거 이런 거 하고 다녀. 말벌 제거 막 그것도 불 없이 막 뜰채로 막 저 말벌이 이러면서 막 제거하고 다녀.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상해를 보장해주면 싸게 보장해주면 안 되겠지. 그치? 아니 이 사람이 벌에 쏘여서 뭐 알레르기 증상을 만약에 그 실비보험에 넣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벌 맨날 보는 놈이 더 잘 걸릴 확률이 높겠지. 이 사람이 일주일에 7번 보험료를 타면 어떡할 건데. 그죠? 더 비싸게 받든 거절하든 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볼게요. 따라서 고지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죠? 고지의무가 뭘 방지한다? 일단 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나? 결국 차에 한 달에 2번 몰까 말까인데 무슨 차 보험료가 15만원 운전자 보험이 월에 15만원이요. 안 들겠죠. 그래서 안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험 안 들어야겠다 그냥. 사고 나면 그냥 내 돈 내는 게 낫지. 보험 못 쓰겠다. 이런 거죠.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고의 세무, 중대한 과실 세무. 이게 법 지문에 저렇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 고의나 중대 과실 많아요. 진짜 많이 나와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고의는 아니겠죠. 일부러 하나 보험을 싸게 내야지. 중대한 과실은 뭐였냐면 보통
서류를 내야 되는데 빠뜨리고 내지 않은 그런 겁니다. 서류를 내야 되는데 빠뜨리고 내지 않은 거, 뭐 그런 겁니다. 아니면은 예예예예예예 누구다가 그런 것도 어찌됐든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지가 잘못한 과실이에요. 누가 봐도 지가 잘못한 실수 이런 것들. 자,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그렇지, 중대한 과실로는 알리지 않게 되는 게 더 많겠지. 그렇지, 서류를 잃어버렸다 뭐 이런 것들.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건 고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 세목, 이러한 경우 뭡니까?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죠. 그렇지? 이러한 경우 세목,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계약 해지권 내목.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있는 권리를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그라미. 할 수 있고. 그러면 자, 내가 너네 오늘 집에 일찍 보내줄 수도 있어는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다 하고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네, 다 하고 보내줄 거예요. 자, 수 있다는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어쩐다? 안 할 수도 있다. 계약 해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다. 계약 해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는. 알겠죠?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는 계약 해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지?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밑줄. 일방적 의사표시. 되게 당연하겠죠. 왜? 아니, 보험사가 이 말을 하는 거야. 야, 너 속였더라? 너 지금 사고 난 거 보험료 못 주겠어 라고 해지를 할게 라고 하는 거야. 우리 계약 해지하자,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면 아니, 안 할 건데. 다 그러겠죠. 아니, 보험료 줘야지. 아니, 안 할 건데. 그래서 혼자 통보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보험사가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통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다? 승낙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승낙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험사가 이때는 승낙이 필요가 없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시겠죠. 왜? 계약이 없는데요. 상대의 중요한 잘못으로 계약 자체가 없어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밑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너 이거 부정한 방법으로 타먹거나 뱉어 이런 거예요. 뱉어.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의 세목. 일반적으로 의무 위반은 이행을 강제하는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쵸? 자, 그렇다고 해서 좀 어떻게까지 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실수로 서류 빠뜨려가지고 내가 택시기사라고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뭐 사고 났을 때 내가 못했네 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그래 내가 못했다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안 받기로 했어. 해지권을 행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되니까. 그지? 내가 택시기사님 안 말한 건 내 잘못이니까 그래 해지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해지했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우리가 계약을 할 동안 너를 위해 본 모든 업무가 손해야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걸 수 있다고 하나요? 것과 다르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보험료 안 주면 그만이지 뭘 또 손해배상을 따로 거냐 이 정도 얘기예요. 보험 가입자가 고지율을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가 해지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을 더 얹어달라 이런 거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메모. 제한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밑줄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게 되게 유치하지만 극단적으로 머리에 들어오는 예시는 있어요. 뭐냐면 자 이런 걸 상상해보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보험사에 왔어. 방문해서 가입을 하려고. 근데 이 사람 카카오티 그려져 있는 그 택시 기사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만약에 그 T자 있더라고. 택시 기사 이렇게 써져 있어. 왔어. 택시 기사 뒤에 라이온도 그려져 있어. 그런 거 있어. 만약에 그런 거 입고 왔다. 라이온 진짜 그려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려져 있어.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택시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와 누가 봐도 택시인 걸 안다. 그리고 택시 면허증도 보여줬다. 대신에 택시를 몬다는 따로 그걸 안 보여줬다는 거야. 그리고 안 물어봤다는 거죠. 만약에 왜? 보험사가 이 생각을 한 거야. 아 이거는 일반인 전용 상품인데 어차피 이 사람이 모르고 들어온 것 같으니까 그냥 보험금만 빨다가 소위 말해 보험금만 빨아먹고 어쩐다 보험금 줄 때 되면은 취소권 써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험사가 더 안 알려주게 되겠죠. 이 조항이 없으면. 야 고객님 뭐 이런 거 똑같아요. 6개월 동안만 99,000원 쓰시면 핸드폰이 본인 거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안 써놓으면 보험사가 안 알려준다는 거죠. 왜? 나중에 안 주면 개인이 그죠? 자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것저것 다 냈는데 이것저것 뭐 필요한 증빙서를 다 냈는데 직원이 그만두면서 아무것도 안 넘기고 갔다. 회사의 과실이죠. 그지? 그러면 그 직원이 서류 넘기는 것까지 내가 보험 가입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회사 내부 사정입니까? 내부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보험사의 직원이 서류 안 넘기는지 내가 전화해가지고 알아봐야 되나요? 그런 곳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걸로 안다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생각 안 한다고요. 언제 생각하면 되냐? 야 보험사가 보니까 야 너는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야. 속인 것 같은 거야. 근데 아니야 난 냈다. 그러면 누가 과실인지 보험사 잘못이죠. 그때는 야 그래도 우리 몰랐으니까 취소할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몰랐잖아. 야 누구 때문에 몰랐는데?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니들 스스로 몰랐던 거지. 나는 다 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줘야죠. 돈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직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다. 이런 거 많이 바꿔냅니다. 선지에서. 자,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쪽의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밑줄. 불안정한 법적 상태. 이게 뭐냐면요. 생각해 봅시다. 이거 아까 뭐라 그랬지? 보험금 뱉어내라 할 수 있다 그랬죠. 내가 준 보험금 뱉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걸 안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보험사가 이렇게 하겠다. 너도 맛 좀 봐라면서, 너도 맛 좀 봐라면서 한 15년을 해. 15년을 해. 그래서 와, 지금 막 그 사람 다쳐도 고민될 거예요. 왜? 와, 나 고지의무 안 지켰는데, 고지의무 안 지켰는데 언제 배틀 할지도 모르겠네. 보험금 받아도 못 써요. 그게 몇 년이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앉아 박아 놓으면 모르죠. 그래서 기업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택시기사님이 계셔. 굉장히 좋아요. 택시기사님 운전하시는데 택시 보험이 아니라 일반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운전자 보험을. 일반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택시가 아니고 진짜 자기 차를 몰다가 다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근데 거기 뭐라 써있냐면 직업 자체가 택시기사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내가 택시를 모르는 걸 속인 거랑 지금 사고가 난 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그지? 왜 내 차 타다 사고 났으니까 내 차 타다 사고 났으니까 직접적 영향은 없는데 그럴 때도 책임은 져야 된다고요. 근데 대신에 해지 가능하다고요. 너 이것 때문은 아니라서 일단 근데 뭐 요 부분 줄게. 근데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해지는 가능하다고요. 자,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떠넘겨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에 의하여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본연의 목적이 뭐냐고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것이 이득이 아니라고요. 손실에 대비하는 것이 뭐가 아니다? 이득이 아니다. 오케이? 이득이 아니다. 뒤에 문제가 4개가 있어요. 뒤에 문제 4개 풀어봅시다. 아니요, 6개네요. 6개네요. 응? 시험 봅시다. 시험 다 봅시다. 잠 좀 치워.